자, 우리 교재 4.2 맥락을 보게 되어지면 스케이트의 예를 들면서 우리 책의 저자가 이 숨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케이트를 이제 타려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위험하다라는 그런 소리를 어떤 사람이 질렀다고 했을 때에 이 맥락에는 어떤 이제 가정들이 숨어 있는가를 우리 교재가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경고하고 있는 사람은 스케이트를 타려는 사람이 그날 아침에 있었던 사고를 모르거나 또 위험하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얇게 얼고 있는 어둑한 이를 스케이트로 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기상 전문가이고 또 이런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한 소방관이라든지 또 재난관리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스케이트를 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맥락에 관련된 사람과 그들의 목적, 믿음, 감정, 흥미 등이 포함되며 또한 물리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대화를 하거나 또 어떠한 글을 쓰거나 어떤 논증을 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 또 여건, 또 그 사람들의 흥미 같은 것들 살핀 이후에 적절하게 논증의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76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맥락에는 가정, 추정, 배경, 지식,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줄 사실들, 행위 규명 등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76페이지 밑에서 아홉 번째 줄에 보면 이 시험은 불공정했다. 왜냐하면 나는 며칠 동안 공부를 했고 자료를 4번이나 읽었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쳐가며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은 성적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 실험은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주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사람은 이 시험이 불공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사람이 며칠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자료를 4번씩이나 읽었고 또한 중요한 부분은 밑줄 쳐가면서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실험을 불공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혼성민 학생은 이 학생 입장이면 이 시험은 불공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떨어진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조건이면 이건 당연히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학생이 며칠 동안을 공부했고 또 책을 4번씩이나 보았고 또 중요한 부분은 밑줄 쳐가면서까지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 시험은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주장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시험은 불공정했을까요? 어떻을까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며칠 동안을 공부했고 그 책을 4번이나 봤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다 밑줄 쳐가면서 숙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 시험을 불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의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여러분 의견을 몇 명만 좀 나타내 보이기 바랍니다. 네. 네, 성미 학생은 이거는 불공평
불공평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공평하다는 얘기인데, 예, 권성미 학생은 공평하다는 얘기인가요? 한 번 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공정하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근데 이채연 학생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놓친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정당하지 않다라고 보고, 그다음 배가연 학생 불공정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것 같다라는 얘기죠. 네. 박지훈 학생도 이거는 뭐 공정한 것 같다. 네, 이선민 공정하다고, 최혜당성 정당하다라고. 예, 다른 사람들도 또한 그래 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니어 학생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예리하게 이 문제를 본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사람 의견이 있습니까? 네, 저도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지금 만약에 시험이 쪽지 시험 같은 경우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쪽지 시험을 며칠 동안 공부해서 시험에 좋은 성적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시험이 쪽지 시험이 아니라 사법고시 시험이었어요. 국가에서 치르는 의사고시 시험이었어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며칠 밤 공부한 것,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일부분을 여러 번 공부,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밑줄 친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법고시를 통과하거나 의사고시를 통과하는 것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그러니까 이게 쪽지 시험인지 아니면 이게 고시 시험인지에 대한 이제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배경에는 고시 시험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가정에는 어떻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은 가벼운 쪽지 시험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 논증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쪽지 시험 정도는 며칠만 공부하고 그 교재를 4번 정도 보고 중요한 부분을 밑줄 치웠으면 당연히 쪽지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떨어졌으니까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험이 가벼운 시험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전제가 틀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 두 번째는 이 학생의 능력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학생이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학생이 보는 시험은 이 대학교의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아무리 며칠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학의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전제에는 또 한 가지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정도의 문제는 내 나이와 내 능력이면 풀 수 있다라는 전제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전제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지금 쪽지 시험이에요. 그리고 며칠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도 여러 번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또 시험 범위를 한 4번 정도나 숙지했어요. 그런데도 시험에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가 또 있을까요? 이 학생이 3일 동안은 컨디션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그 시험 보는 당일날 이게 설사도 하고 또 이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 머리 회전도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이 시험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전제하는 것은 뭐냐면 그날 자신의 컨디션이 어떻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최정상이거나 정상적으로 시험을 보았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에 있어서 이 시험이 그 며칠 동안의 공부에서 합격할 정도의 수준의 문제이고 또 내 연령과 문화에서 풀어볼 만한 문제이고 당일의 내 컨디션이나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 시험은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의 난이도가 고시 시험에 준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수준보다 월등히 높다든지 아니면 그날의 컨디션이
나쁜 상황에서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 이 시험은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맥락에는 가정이나 추정, 배경, 지식,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따져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재 77페이지 9번째 줄에 보면 예제가 나오는데 과거 천연두로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이들이 천연두에 걸릴 위험이 요즘은 꽤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천연두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천연두가 몇 년마다 창궐하게 되리라는 사실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글에는 어떠한 전제가 깔려 있을까요? 이 글에는 이 영국의 한 사회의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국 사회가 이렇게 어른들,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면역에 대한 주사를 잘 맞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아이들에게는 맞히지 않아도 이 면역 벨트에 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굳이 안 맞아도 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교재 79페이지 11번째 줄에 보면 논증의 맥락이 논증에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대개 가정이나 추정, 배경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맥락이기 때문이다. 특정 화자는 특정 관점을 지날 수 있다. 또한 나라의 맹점이 달라지면 논증도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역사적 맥락이 달라지게 됨에 따라 논증이 다르게 해석되거나 다르게 평가되어질 수도 있다. 즉, 이 맥락이라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서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 4.3 논증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사고지도 81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에 보면 비판적 사고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올바른 물음을 묻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것을 안내해 줌으로써 논증을 잘 다루게 해줄 기본 모형인 사고지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사고지도란 논증을 다룰 때에 여러분이 물어야 할 핵심 질문의 목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고지도에 나오는 물음은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분석이고 하나는 평가이다. 즉 여러분이 이런 올바른 비판적 사고를 하려고 하면 이런 사고적 지도가 필요한데 이것이 크게 나눠서 분석과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2페이지 예제 4.23을 보면 인구는 제한하지 않을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식량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자연 법칙이므로 이런 서로 다른 두 힘의 결과는 같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식량적 어려움 때문에 인구를 계속 강력히 제한해야 하는 것을 함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죠. 2배, 4배, 8배 이렇게 늘어가는데 여러분이 밭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은 갑자기 내년에 그 식물의 2배, 또 8배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산화 제한을 해서 인구를 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맞을까요? 이것은 사람이 밭에서 나는 쌀만 먹는 경우에는 이 말이 맞아요. 하지만 현대인들이 먹는 것에서 이 쌀만 의존하는 경우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본다라고 하면 이 글은 맥락에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필리핀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에는 맞아요. 하지만 이게 미국이라든 육식을 많이 하거나 또 이런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나라에서는
이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까지 정리한 것을 정리하면 분석과 평가를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고적 지도를 위해서는 어떤 분석적 질문을 해야 될까? 첫 번째, 결론이 무엇인가? 또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세 번째, 숨은 가정은 무엇인가? 네 번째,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평가를 위해서는 이유가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또 이유가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또 논증을 강화하거나 약화해줄 다른 관련 고려사항은 없는가, 이런 평가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내보임으로써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인 비판과 또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책이 결론 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재가 없어서 진도 따라오기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강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매주 수업 안내 책에 제가 그 추석 체크하면서 같이 올려놓도록 하니까 혹시 조금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4주차 강의 안내 및 워크샵 그 내용을 참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워크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워크샵의 주제는 지난 시간 3주차에 진화론하고 창조론에 대해서 각기 자신의 주장을 해보았는데, 오늘은 지난주 워크샵에 참여한 자기 그 등록된 게시물이 있을 거예요. 3주차에 가보면 그 게시물에 자기 앞이나 뒤에 중에서 자기하고 다른 주장을 한 사람, 즉 자기가 창조론을 주장했으면 진화론을 주장한 학우를 앞에서 2명, 뒤에서 2명, 총 4명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4명 중에서 조금 논증을 해볼 만하면 좋겠다, 또 이 토론의 파트너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을 1명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이고, 자, 그렇게 정한 사람은 오늘 이 4주차 워크샵의 제목에다가는 자기 이름하고 학번, 그리고 슬라이스하고 상대편, 자기가 토론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여기 얘 보면 자기 학번, 이름, 그 다음에 토론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조금 확대시켜 줄게요. 이렇게 학번 이름, 상대편 이름을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에다가는 이 사람이 지난주에 주장한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오세요. 그래가지고 요약을 하는데, 여러분이 말로 요약을 하는 것보다 복사해서 줄이는 게 조금 좀 편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을 한 2줄이나 3줄 정도로 이렇게 줄이십시오. 요약을 하고 복사해서 줄이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의 주장하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 참 이 부분은 참 설득적이고 칭찬해 줄 만한 한 그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논리가 좋아서라는 이 지지할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하나 해주십시오. 또 격려나 또 이렇게 좋은 점들, 또 공감되어지는 부분들, 장점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아쉬운 점, 이 부분을 조금 더 개선했으면 좀 더 내가 설득을 당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쉬웠다라는 아쉬운 점을 쓰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런 창조론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로 이제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냥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야기만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요약을 하고, 너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너의 글은 이런 면에서 참 잘 됐다. 하지만 이런 점은 아쉽고 나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틀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글이나 또 여러분의 말을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배타적 방법, 무조건 상대편은 틀렸고 또 잘못되었다라고 표현하고 말하는 배타적 표현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비주장적 표현, 자신의 주장이라 또 생각은 감추고 상대편의 글만 이렇게 추종하는 이런 그 표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타적 주장이나 비주장적 표현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은 주장적 표현입니다. 상대편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주장하고 싶은 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 이것이 주장적 표현입니다. 오늘 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난 시간 3주차에 여러분이 게시물 앞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하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의 글을 복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4주차 토론방에 와서 제목에다가는 자기 학번 이름, 그 다음에 토론자로 정한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본론에는 그 사람의 글을 붙여넣기 해서 그 사람의 글을 두세 줄로 요약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주장에 장점, 좋은 점 한 가지, 그 다음에 고쳐야 될 것이나 좀 미약했던 부분, 그 다음에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하고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데 뭐 이론적인 배경이 필요하면 우리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 creation.kr을 방문해서 자료실 안에 진화론을 클릭하면 진화론을 원하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고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필요한 자료들은 가져다 쓰면 됩니다. 지금이 이제 네, 우리 고수부 학생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자기 전공 과목하고 이름 소개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학번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고수섭이라고 합니다. 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고수섭 학생이 선택한 상대편은 누구이고 어떤 주장을 하는 학생인가요? 네, 제가 선택한 학부는 이형규 학부님이고요. 그리고 이형규님이 의견 제시한 내용은 창조론입니다. 아, 지금 이영규 학생도 똑같은 사회복지학부 학부인데 이영규 학생은 창조론을 주장하는 학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수섭 학생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생이지요. 네, 네, 자, 우리 고수섭 학생이 본 우리 그 이영규 학생의 그 주장글에서 이 글은 참 본받을 만하고 또 잘 되었다라고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 토론글을 보면요. 인간, 우주를 완벽히 증명하기 위해선 완벽한 과학이 필요한데, 그걸 역설적으로 보면은 인류의 과학은 언제나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네. 우리 인간이 그 신의 이런 우주 창조를 검증할 그런 자격이나 능력은 좀 너무도 많이 격차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오만함, 교만함으로 이제 보일 수 있다라는 이제 면들을 좀 장점을 꼽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용규 학생이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만 보충하면 좀 더 내가 설득당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이 완벽한 신의 존재를 전제로 한 창조론이라고 하는데, 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 면이 살짝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모든 영역을 신의 영역으로 넘겨버리려고 하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과 이렇게 토론하는 접촉점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그런 창조론을 이야기하더라도 상대편 진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 사람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대화의 폭을 줄여나갈 수 있는 면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 오수섭 학생은 자신의 진화론을 어떻게 이용규 학생에게 설득해 나갈 계획인가요? 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설득을 하겠다라는 방향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다윈의 진화론을 근거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널리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또 논리적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다윈의 진화론을 가지고 우리 이용규 학생을 설득해 볼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일단은 고수부 학생이 이용규 학생에게 일단은 1차 반격을 했으니까 우리 또 이용규 학생이 어떻게 또 고수부 학생에게 대응을 하고 또 자기 변증을 하는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수부 학생 발표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우리 네, 고수부 감사합니다. 학생에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좀 한두 명에게 더 발표를 듣기를 원하는데 혹시 한 명만 더 발표할 분 있나요?